6개월이 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값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비과세도 받고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9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대표님 영상을 보고 뼈저리게 느낀 게 많아 늦었지만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없을까요? 대표님은 왠지 있으실 것 같아 도움을 청해봅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아파트 같은 평수 내에서도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또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그런 매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초급매 물건을 잡는 게 중요한 전략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주택자 갈아타기 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물건, 그런 물건에 대한 자진말소, 자동말소에 대한 이런 기간 내에 촉박하게 매도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A라는 투자자의 물건이 시중에 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B라는 거주자의 물건도 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동일하게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A와 B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예전에 전세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예전에 전세 금액 5억으로 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 투자금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 매수자 입장에선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B라는 거주자의 물건은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매매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전세는 내 맘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라 전세 6억에 놔둘 수 있다라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금은 매수자 입장에서 한 4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의 물건들 중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B의 물건이 훨씬 더 매력이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한 거주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당연히 즉시 입주할 수 있는 B의 물건이 훨씬 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장점을 알고 있는 집주인은 이 매매 금액 10억으로 집을 내놓지 않겠죠? 당연히 좀 더 올려서 팔 겁니다. 따라서 매매 금액 한 10억 5천에서 한 11억 정도의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고, 그럼 투자 금액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이런 반면에 A의 투자자의 물건은 B의 물건보다 현저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매매 10억이 아니라 매매 9억에서 9억 5천으로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4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이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시고 매매 금액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 매도자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간간히.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매매 금액이 거의 뭐 한 1억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 반면에 투자 금액은 좀 비슷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의 물건의 매력도도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초급매 물건들을 꼭 잡으셔야 된다. 이런 급매 물건들. 자, 그럼 실전에 들어가서 어떤 사례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세 만료일이 있는데 이 전세 만료되기 2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세 만료 2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혹여나 매수를 할 경우에 오히려 세입자가
바뀐 집주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이 집을 샀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한 번 더 전세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 시기가 아닌 전세 만료 6개월 훨씬 이전에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하셔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시고 6개월 이전에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하셔서 등기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은 언제 치러야 되냐?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시는데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 아직 잔금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등기 먼저 치면 이 잔금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5천, 1억 정도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면서 이 매도인이 등기 칠 때 이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집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혹시나 모르는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잔금 못 받으면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내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 전세보증금 받은 시점에 매매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일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 입장에선 지금 당장 팔 수 없는 이런 물건들을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조금 값이 싸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고 뭐 일시적 비과세나 이런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매도인이라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선 B의 물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A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 만료 2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이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은 전세 만료가 되는 시점에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시면 되는 거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를 때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근저당권 설정을 매도인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들어가시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값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고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비과세도 받고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런 물건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